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가려움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 한 달 동안 몸 어딘가가 심하게 가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 좀 들어볼까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가려울 때 뭐 하세요? 그냥 긁죠? 아, 시원하다 이러고 넘어가시죠? 하하하하. 저도 그랬어요.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정강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심각한 내부 장기 질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작은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옆 사람의 손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너 손바닥 가려워. 이렇게요. 어머, 진짜로 물어보고 계시네요. 재밌죠? 건강 체크도 되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62세 최영숙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로션만 발랐는데 우리 딸이 자꾸 병원 가보래서 왔어요. 괜한 시간 낭비 아닌가 모르겠네. 이러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황달과 함께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는데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가려운 곳 있으면 어떡하시나요? 사람 많은 곳에서도 그냥 긁으시죠? 아니면은 몰래 화장실 가서 긁으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가려운데 어떻게 해요? 긁어야죠. 그런데 그 가려움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면 어떨까요? 무서운 생각이 들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려움증이 알려주는 생명의 경고 신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가려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체의 신호 체계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과 같아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시보드에 빨간불이 켜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은 가려움이라는 빨간불을 켜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의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과 통증을 느끼는 신경은 서로 다른 종류랍니다. 통증은 아델타 섬유화 C, 섬유를 통해 전달되지만 가려움은 주로 히스타민 민감성 C, 섬유를 통해 전달됩니다. 신기하죠? 저희 몸은 가려움을 위한 특별한 신경이 따로 있어요. 2019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특정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권 당첨 확률이 갑자기 5배 올라간다면 좋겠죠.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이 5배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런 통계를 들으면 무섭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위의 가려움증이 특히 위험한 신호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담즙 정체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담즙 정체, 이름부터 어렵죠. 저도 처음 의대에서 배울 때 어려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간에서는 담즙이라는 소화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설거지할 때 기름기를 없애주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비유죠? 그런데 이 설거지 세제가 막혀서 역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통이 넘치듯
우리 몸에서도 담즙이 역류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담즙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보세요. 이 작은 손바닥에 신경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반 피부보다 무려 4배나 많답니다. 그래서 담즙이 혈액에 섞여 돌아다닐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이랍니다. 마치 초고감도 레이더와 같죠. 이런 손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너 혹시 요즘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프거나 소변색이 진해졌거나 눈이 노래졌거나 이유 모르게 피곤하진 않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등, 특히 어깨와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긁으세요? 저는 벽에 비벼요. 아니면 긴 수저로 긁거나 너무 시원해요. 안 그래요? 등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도 쉽게 긁기도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더 무시하기 쉽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 부위의 가려움증은 폐나 심장 그리고 흉부의 다른 병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에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연관통이라는 건데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는 마치 그 장기와 같은 신경 분포를 가진 피부에서 오는 신호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심장 마비가 올 때 왼팔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연관통 때문입니다. 뇌가 심장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 거지? 팔이 아픈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뇌도 가끔 실수를 한다니까요. 귀엽죠? 여러분 잠시 손을 들어볼까요? 운동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등이 가렵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신 분, 그리고 누워있을 때나 밤에 등이 가려운 분, 이런 패턴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등이 미친 듯이 가려워진다면 그건 심장이 야, 나 지금 힘들어.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밤에 누워서 등이 가려우면 폐가 저기요, 나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고 있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특정 시간대에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패턴이 있다면 종양과 관련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양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 시계와 같아요. 만약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등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정확한 시간에 알람을 울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입니다. 모두들 다리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정강이와 발목 주변, 즉 다리 아래쪽입니다. 이 부위가 가려운 분들 계신가요? 특히 밤에 이불 속에서 다리가 미치게 가려워서 이제 긁다가 피난 적 있으신 분? 저요! 다리 아래쪽의 가려움증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에 대해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최고급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필터링하는 슈퍼 히어로죠. 그런데 이 슈퍼 히어로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필터를 1년 동안 안 갈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나오는 물도 뿌옇고 냄새 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장 필터가 막히면은 몸속 독소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독증이에요. 이런 독소들이 피부로 배출되려고 할 때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다리 아래쪽에서 이런 독소들이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주로 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쪽 다리만 가려운 것과 양쪽 다리가 다 가려운 것,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정답은 양쪽 다리가 모두 가려운 경우입니다. 한쪽만 가려운 경우는 마치 한쪽 신발만 젖은 것처럼 국소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양쪽 모두 가렵다면 그건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전신적인 문제, 즉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 다리나 얼굴의 부종,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맞아요. 저 요즘 화장실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서 김치찌개 먹다 매워서 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하?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 수치 확인, 그리고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가려움이 좀 있으면 어때서 내가 병원에 갈 정도인가?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서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3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피부 세포는 약 28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그래서 3주, 즉 20일 일이 지나도 가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랍니다. 이건 마치 휴대폰을 껐다 켰는데도 오류가 계속되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땐 내부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려우셨던 분 계신가요? 나 손이 3주 넘게 가려운데? 하시는 분들 영상 끝나고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검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의 핏방울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치 타로카드처럼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모두 보여준답니다. 당신의 간 수치가 높네요. 술 많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요. 소변 검사와 초음파는 또 어떨까요? 소변은 우리 몸의 노란색 일기장이에요. 그 안에 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죠. 초음파는 마치 투시경처럼 우리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간이 보이네요. 신장도 보이고, 이건 뭐지?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기라고 하니 뭔가 부담스럽나요? 걱정 마세요. 그냥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손바닥 가려움 시작. 점심으로 매운 김치찌개 먹고 2시간 뒤 긁지 않고 찬물로 씻음 30분 후 증상 완화. 이런 식으로요. 이건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의 기록과 같아요. 범인은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으며 오후 3시에 현장을 떠났다. 여러분이 가려움증의 형사가 되는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타임머신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록이 타임머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려움증 예방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가려움증이 시작된 후 3개월을 넘기게 되면 원인이 되는 질환이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마치 화재와 같아요. 불이 난 지 5분 안에 끄면 간단히 해결되지만 30분이 지나면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리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 2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리터 콜라병 하나예요. 엄청나죠? 재미있는 실험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변 색깔을 상상해 보세요. 레모네이드 색인가요? 아니면 진한 맥주색인가요? 만약 진한 맥주색이라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물 좀 줘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인데요. 매일 7분간의 맨발 걷기입니다. 여러분 맨발로 걸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마 어릴 때 해변가에서 모래 밟던 이후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발바닥에는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마치 컴퓨터의 메인보드와 같아요. 발바닥의 각 부분을 누르면 특정 장기에 신호가 간답니다. 안녕, 나 여기 있어 하고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가락 부분은 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반사구 치료법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양말을 벗고 7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간지러워 하시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장기들에게는 최고의 마사지가 된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방법입니다. 바로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아니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자고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간에 술 마시고 치맥하고 계시면 간이 아니 내가 청소해야 하는데 자꾸 쓰레기를 더 버리네 이러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네 번째는 아마 가장 어려운 조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치맥 없는 인생이라니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줄이는 노력은 해보세요. 오늘은 소주 2병이 아니라 1병만. 이런 식으로요.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잠기는 마치 고급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에 싸구려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연료를 넣어야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답니다. 5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녹황색 채소 위주의 한겸 식단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 엔진에 오일을 넣어본 적 있으세요? 오메가3라는 우리 몸의 오일과 같아요. 관절과 혈관, 장기가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저 생선 안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견과류나 아마씨유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트레스 없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스트레스는 마치 몸 안의 독가스와 같아요. 온 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들을 공격합니다. 야, 너네 다 죽어! 이러면서요. 무섭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셔 보세요. 어떤가요?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나요? 이렇게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답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 명상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명상 그룹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낮았대요. 놀랍지 않나요?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도 건강해진다니. 이제 가려움증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긁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미치게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어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죠. 저도 밤에 다리가 가려우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긁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가려운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또는 제 특별한 비법. 얼음을 수건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대보세요. 시원함이 가려움을 덮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건조나 알레르기로 인한 것들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해당되고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보, 우리 아빠가 요즘 손바닥 가려워 하시는데 혹시 간 문제 아닐까? 이렇게요. 그리고
주변에 손바닥, 발바닥, 정강이가 가려운 분이 계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함께 약속해 볼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